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포로로 붙잡혔다가 지난 2004년 탈북해 한국으로 귀환한 최고령 국군포로 이원삼 씨가 향년 9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한국전쟁 비극의 한 단면인 국군포로 문제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규탄하고 국군포로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환한 최고령 국군포로 이원삼 씨의 위패와 영정사진이 이동됩니다. 유족과 한국군,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관계자들의 애도 속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고 이원삼 씨. 향년 96세인 고인은 한국군 창설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도사단 2등 상사로 참전한 이 씨는 휴전협정을 이틀 앞둔 지난 1953년 7월 23일 포로로 붙잡혀 북한에서 50여 년을 지냈습니다. 북한 내 탄광과 훈련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당하다가 지난 2004년 10월 탈북해 한국 땅을 밟았으며 탈북 후에는 전쟁통에 헤어졌던 아내와 외아들을 다시 만나 경기도 의정부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측은 이 씨의 별세로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 80명 가운데 생존자는 16명만이 남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이 지난 2014년 발간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르면 6.25 한국전쟁 중 한국군 약 5만에서 7만 명이 포로로 북한에 끌려갔으며 아직까지 약 500명 이상의 국군 포로가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군 포로 대부분을 전사자로 처리했으며 북한은 국군 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들을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한 노역에 투입해 대부분 탄광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군 포로들의 진상 규명을 돕는 북한 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북한 당국의 국군 포로에 대한 반인도적 행위는 제네바 협정 위반이라며 국제 규범에 비춰 이 사안을 전범 재판에 회부하도록 한국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니까 우리가 푼다. 우리 민족 문제는요. 이 국제 규범에 맞게 이것을 풀어야 정치적으로 악용되지도 않고 공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최근 국군포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법을 발의하면서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국군포로들의 헌신을 기억해 이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포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정부 내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내에서 좀 위원회를 늦었지만 만들어서 군포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것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그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명예를 회복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낸 것이 제일 크고요. 앞서 한국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강제노동을 했던 한모 씨 등 탈북 국군 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2,100만 원, 미화 약 19,000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는 보다 넓은 범위의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확장 억지는 단순히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15일 공개한 비전략적 핵무기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핵무기 정책 논의는 확장 억지와 안심에서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전략적 핵무기는 B-61-12와 같은 전선의 적을 무력화하는 용도로 개발된 저위력 핵폭탄으로 과거 냉전 시절 전술 핵무기를 의미하는데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동맹국들이 미국 핵무기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 자체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계산은 중국, 북한과 같은 핵으로 무장한 이웃나라로부터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에서 분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개발과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의 한반도 재반입이나 한국의 자체 핵개발을 주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런 견해가 현재 한국 정부의 지지는 못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안전보장이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확장 억지력은 단순히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지는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를 넘어서 동맹에 대한 안심 노력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미국과 한국은 미한 확장 억지 정책위원회에 참여했고 미국과 일본은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일 확장 억지 대화를 추진해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필요할 경우 전장에서 전력 투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서 폭격기를 투입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핵태세 검토를 통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을 위한 두 종류의 신형 저위력 핵탄두 획득 계획을 재고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른 신형 해상발사 순항미사일 배치 제한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동맹국들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전략적 핵무기는 안전 등의 문제가 없어 미국이 관련 정책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도전에 대응해 비전략적 핵무기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인도태평양 영내 새로운 억제력 접근법으로 무인기 자산을 활용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토마스 만켄 전 국방부 정책기획부 차관보 등이 작성해 16일 공개된 이 보고서는 무인기 전개를 대폭 확대시켜야 할 핵심 지역으로 한반도 남부를 아우르는 동중국해 일대와 중국 연안, 타이완 해역,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를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 일본 등 10개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다영역 작전 융합센터 간 연결망을 통합해 향후 무인기의 정보 정찰 감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집단적 영내 감시 태세는 이 센터들 간의 연결망 통합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잠재적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주민들이 발족하고 있는 이웃 감시 체계 네이버후드 워치와 유사한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해킹 공격 등 점증하는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사이버 워킹 그룹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16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16개 부처 차관급이 화상으로 참여한 국가 사이버 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사이버 워킹그룹 출범은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사이버 안보 등과 관련한 영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 기관에 이어 에너지 업체 등 민간 영역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자 최근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한국에서도 원자력 연구원 등 안보, 방산기관들이 북한 추정 해킹 공격에 잇따라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이버 안보 강화를 촉구하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한국 국민 가운데 61%는 북한 문제에 무관심하며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적대,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이 16일 발표한 2021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무관심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출생한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이 같은 응답이 7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묻는 의식조사에서도 경계 대상이라는 답변이 69.8%, 적대 대상이 56.2%를 기록했으며 협력 또는 지원 대상이라는 대답은 각각 50.8%와 37.6%로 나타나 북한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